JTM. 안녕하세요. 주식투자자 JTM입니다. 2월 14일 주식 이야기 시작할게요. 시장에 대한 이야기와 내일의 종목 대응, 매매일지 순서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땠을까요? 해외 시장은 다우 1.11% 상승을 했고요. 나스닥은 1.48% 상승했습니다. 올해 경기가 경착륙, 연착륙이 아닌 무착륙이 될 거라는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시장은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를 기다리고 있고요. 인플레이션 둔화를 기대하면서 시장은 상승을 했네요. 국내 증시는 코스피는 0.53% 상승, 코스닥은 0.91% 상승했습니다. 수급적으로는 코스피에서는 금융투자 2,700억을 포함해서 기관이 약 3,000억을 매수를 했고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약 1,100억을 매수했습니다. 섹터와 테마에서는 반도체 설비 투자에 대한 추가 세제 지원안인 K-칩스법의 논의로 반도체 관련 섹터에 상승이 있었고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휴전 결의안 제출 소식과 튀르키예와 시리아 재건으로 재건 관련 종목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은행의 공공재 발언으로서 은행 섹터는 하락을 했네요. 내일의 종목 대응, 차트를 기준으로 대응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차트 기준의 대응은 흐름에 따라서 기준점이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기준점은 내일인 2월 15일에 한정이 되고요. 시장과 섹터의 흐름, 종목의 재료나 공시는 배제하고 참고로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 종목은 비트9이에요. 그래프 기반 빅데이터 솔루션 기업이고요. 챗 GPT로 인한 세계적인 인공지능 기업의 관심 속에서 관련 데이터 납품 이력과 R&D 센터 확장 소식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 증가 공시가 있었고 주가는 높은 편입니다. 오늘 종가는 13,970원으로 끝났어요. 종목의 지지라인은 13,300원으로 보여집니다. 13,300원을 이탈했을 때는 빠른 이익 실현 또는 손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고요. 단기 저항은 15,700원이 될 것 같아요. 빠른 매매를 원할 때는 저항선에서 매도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강한 저항은 17,400원으로서 해당 주가에서는 매매에 대한 생각을 깊이 있게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두 번째 종목은 탑 머트리얼입니다. 시스템 엔지니어링과 2차전지 소재 기업이고요. 매출과 영업이익의 큰 증가. 오늘은 1년 3개월 기간 동안의 매출액 대비 135% 공급 계약 공시로 급등이 있었습니다. 주가는 높은 편이고요. 오늘은 39,900원으로 마감을 했어요. 종목의 지지 라인은 37,000원이 될 것 같습니다. 37,000원을 이탈했을 때는 빠른 이익 실현이나 손절에 대한 판단을 추천을 드리고요. 단기 저항은 43,000원으로 보여집니다. 저항에서 더 가지고 갈지 매도를 할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45,500원은 강력한 저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종목에 추가적인 모멘텀이 있을 때 목표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해당 주가에서는 종목 매매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덕산 하이메탈이에요. 반도체 재료 제조 기업이고요. 고성능 반도체에 적용되는 마이크로 솔더블 글로벌 1위 기업으로 인공지능과 데이터 센터 등 고성능을 요구하는 반도체의 수요 증가 전망으로 오늘 큰 상승이 있었습니다. K-칩스법 논의 전망도 한몫을 했고요. 매출과 영업이익은 꾸준하고요. 주가는 적정해 보입니다.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업성은 적절한 매수가에서의 접근도 괜찮아 보이게끔 만들어주네요. 오늘 종가는 6,080원이었어요. 종목의 지지라인은 5,900원으로 보여지고요. 해당 주가를 이탈했을 때는 매매를 할지 조정을 견딜지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단기 저항은 6,300원으로 보입니다. 6,300원에서는 저항이 있기 때문에 빠른 매매를 위해서 매도에 대한 생각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7,000원은 강력한 저항이에요. 7,000원에서는 종목 매매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고요. 네 번째 종목은 솔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 IT 기업으로서 클라우드 구축, 기업에서 사용하는 IT 솔루션을 주 사업으로 합니다. 메타버스 플랫폼인 본디의 흥행 뉴스로 본디와 아마존과의 협력관계,
아마존과 솔트웨어 간의 파트너십 이력이 부각되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의 추세는 좋지는 않고요. 종가는 2025원이었습니다. 종목의 지지라인은 2000원이 될 것 같아요. 해당 주가를 이탈했을 때는 종목 정리도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네요. 단기 저항은 2300원으로 보입니다. 빠른 매매를 원할 때는 매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마지막 5번째 종목은 디어유입니다. 엔터테인먼트 아티스트를 활용해서 기술가 접목시킨 개인 메시지 서비스, 플랫폼 등의 사업을 하고 있고요. SM 지분 경쟁으로 SM의 자회사인 디어유의 수혜 전망이 있습니다.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매출은 꾸준하고 작년 기준 흑자 전환 공시가 있었네요. 변동성이 큰 시점이기 때문에 빠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종가는 49,300원이었습니다. 종목의 지지라인은 47,000원이 될 것 같아요. 이탈했을 때는 종목 매도에 대한 생각을 해보시는 게 필요하고요. 단기 저항은 52,500원입니다. 저항에서는 매도세가 강해질 수 있습니다. 빠른 매매를 원할 때는 매도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요. 67,000원은 강력한 저항으로서 터치 후에 추가 상승보다는 조정의 확률이 조금 더 높습니다. 오늘의 매매 내용입니다. 2월 14일 오늘은 스윙 한 종목, 단기 3종목 매매를 완료했고요. 최근 6개월은 조정장 그리고 하락장으로 판단이 되어서 단기 매매는 지양을 했어요. 하락보다는 조정장, 횡보장으로서의 흐름이 앞으로는 예상이 되었기 때문에 단기 매매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시장의 성격에 따라서 맞는 매매를 해야겠죠. 스윙 종목의 매매 방법과 단기 종목 매매 방법을 얘기 드릴게요. 스윙 종목은 종목에 대한 분석과 시장의 방향, 주가 수준을 고려를 해서 매수를 해야 되고요. 단기 종목은 수급 요인과 시장의 분위기, 차트상 맥점을 이용해서 매수를 합니다. 매매하는 종목이 종목의 추천은 아닌 점 참고 부탁드릴게요. 오늘의 스윙 종목은 대창 단조입니다. 주 사업은 중장비 무한궤도 부분과 자동차 엔진 부품의 생산입니다. 종속 회사인 트랙사는 미국과 캐나다의 중장비 부품 유통업을 하고 있고요. 매출 비중은 중장비 생산 부분이 약 60%, 유통업이 약 34% 정도입니다. 가동률은 약 80%가 되고요. 매출처는 볼보, 두산인프라코어, 현대차, 현대중공업 등 국내사와 해외 OEM을 포함한 중장비 업체 및 자동차 업체입니다. 수출 비중이 약 74% 정도가 되고요. 전방 산업은 건설업과 기계업, 자동차업으로 경기와 정책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글로벌 인프라 투자 확대가 예상되면서 정책적인 수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가치 분석 상에서는 매출과 영업이익은 계속적인 증가 추세이고 자산 측면과 이익 측면에서 저평가 상태입니다. 영업이익률의 증가세가 눈에 띄고요. 고실적 저평가 기업으로서 임원과 주요 주주의 주식 매입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업종에 따른 특성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로 작년에 큰 상승이 있었고요. 현재도 우크라이나 재건 그리고 튀르키예 복구에 대한 테마로 움직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섹터적으로 봤을 때 글로벌 인프라 투자 증가로서 업종의 수혜도 예상이 되고요. 매매 내용입니다.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을 알아보는 맥점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이고요. 라인, 이평선, 매물대, 편차 이렇게 4가지 지표 기준으로 매매점을 찾아볼게요. 2월 3일 지지 라인과 매물대로 매수점이 잡혔고요. 급하지 않게 매수를 해줬습니다. 목표가는 전고점의 80% 수준으로 짧게 잡아봤어요. 분봉 차트로 보겠습니다. 거래량 없는 하락에서 편안하게 매수를 했고요. 오늘 짧게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6,830원 매수, 7,420원 매도하면서 세후 8.4% 수익 실현하면서 매매 완료했습니다.
스윙 종목으로 비중이 실린 종목이어서 실제 계좌에 도움이 되었고요. 단기 종목 매매 방법도 살펴볼게요. 단기 종목 매매는 보유 기간을 최대한 짧게 잡고 빠르고 높은 수익률을 목표로 하지만 지지 라인이 깨지면 손절을 감수해야 되고요. 비중을 많이 실기에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기 종목 데모입니다. 굴삭기 부품 제조업을 하고 있고요. 어제 리튬 광산 발견 뉴스로 상승이 개별적으로 있었고, 오늘 우크라이나 휴전 결의안 뉴스로서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이 있었습니다. 2월 13일 어제 1차 상승 후에 단기 눌림 발견해서 매수를 했고요. 오늘 뉴스로 인한 급등이 있었죠. 저항이 생기는 시점에서 차트 기준으로 빠르게 매도를 했습니다. 새우 10.8% 수익 실현을 했네요. 장 후반에는 추가적인 상승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 단기 종목은 코맥스입니다. 삼성전자의 AI 적용 언급으로 지난주에 상승이 있었고요. 회사는 삼성전자와의 협업 이력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상승이 되었고요.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보면서 상단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오늘 주가 흐름이 생각을 벗어나면서 빠르게 손절을 했고요. 단기 매매는 손절을 감수하면서 해야 됩니다. 내가 높은 주가에서 사는 기회를 누린 만큼 대응도 빠르게 해야 되는 거죠. 물론 주가가 다시 오를 수도 있지만 긴 시간 동안 다시 오르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의도하지 않은 장기 투자가 될 수가 있어요. 물론 종목은 다시 오를 수도 있습니다. 저의 판단은 손절이었고요. 고민 후에 결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 반등에도 좋습니다. 새우 2.8% 손실 확정했습니다. 세 번째 단기 종목은 SBB테크입니다. 로봇용 감속기 기술로 로봇 관련주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코스닥에 상장한 종목이고요. 올해 들어서 로봇 관련주의 큰 상승과 함께 종목도 2배 이상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시장의 전반적인 상승세가 줄어들면서 테마의 종목들도 조정을 받았고요. 어제는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이 시작되는 부분을 포착을 했네요. 매수에 성공을 했고요. 오늘 갭 상승 후에 거래량을 다시 한번 갱신하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장 초반 하락 시점에 거래량이 크지 않아서 반등을 기대해 봤고요. 감사하게도 추가적인 상승이 있었네요.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매도를 했고요. 새우 16.9% 수익 실현했습니다. 2월 14일 시장과 매매 방법에 대한 이야기, 내일 시장의 종목 대응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밤 CPI 발표가 예정되어 있네요. 시장의 해석도 궁금해지고요. 변동성은 항상 우리에게는 수익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고 좋은 매매로 많은 수익 내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해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